안녕하세요. 저는 요구르 성형외과 원장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이제 실리콘 미리수에 대한 건데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제 코에 실리콘이 몇 미리 들어갔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제 코에 몇 미리 들어갔어요? 라고 거의 필수적으로 항상 여쭤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제 코에 몇 미리 들어가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애초에 코 성형에 사용되는 실리콘 혹은 고어테스 보형물은 주로 이제 미간, 여기를 콧뿌리라고 부르는데, 이 콧뿌리를 비롯한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재료입니다. 물론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코끝까지 넣어서 코끝을 높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보형물 자체는 설계를 할 때 미간, 콧뿌리 부분은 반드시 높이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코의 실리콘의 미리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술 전후로 직접 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리콘은 이제 모델명이나 혹은 미리수별로 두께와 모양이 다양한 것들이 이미 미리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의 미리수는 대부분 실리콘 자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리콘의 미리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콧뿌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에서 가장 낮은 부분인 미간, 이 콧뿌리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코에 실리콘이 3mm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코를 수술할 때 이 미간을 3mm 높였어요 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실리콘 보형물이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만 높이는 수술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였겠지만은 요새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늑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으로 코끝을 많이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끝 자체는 연골로 올리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들이 미리수를 정확히 재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제 미간을 3mm 높이고 코끝을 6mm를 높이더라도 보통 의사들은 3mm가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리콘의 미리수를 통해서 내가 코끝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알기는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을 할 때 미간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혹은 미간을 높였을 때 코가 이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미간에는 거의 실리콘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간을 거의 0mm 혹은 1mm 정도만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실리콘의 미리수 자체가 코의 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미리수와 코의 높이와의 상관관계는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한 후에 실리콘이 처음 수술한 위치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는데 실리콘이 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 주변으로 피막, 영어로는 캡슐이 둘러싸게 되고 캡슐이 타이트하게 둘러싸게 되면 보통은 실리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디 부딪힌다거나 누르면서 이 캡슐이나 피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리콘이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리콘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캡슐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생활 속에서 받는 충격 때문에 실리콘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실리콘이 들어갈 때 뼈에 딱 밀착이 돼 들어가야 되는데 밀착이 안 돼서 공중에 떠 있을 때에는 피막이 생기더라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코에 염증이 생기면서 구축이 올 경우에는 이제 코가 들리게 되는데 코가 들리면서 실리콘이 이 코끝이나 비주 쪽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리콘이 밑으로 이동했다라기보다는 코끝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리콘은 제자리에 있는데 제자리에 있는 실리콘을 올라간 피부가 뚫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경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응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코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코가 많이 붓습니다. 실리콘은 주로 여기 콧뿌리에서부터 코끝 직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동시에 빵빵하게 부어오르면은 염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리콘이 들어간 구간의 일부분만 붓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붓거나 국소적인 부분으로 붓는 거는 대부분은 뾰루지 아니면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인데 그거는 염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코가 어디가 부었다라고 하면은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연락을 주시고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코가 빨개지는 것은 염증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코가 빨개지는 것은 주로 추위에 노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코를 지나치게 높였다거나 피부가 얇아졌다거나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증은 아니라서 응급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빨개진 것보다는 코가 갑자기 부어 올랐다 할 때에는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를 심하게 판다거나 코를 심하게 풀 때 이제 코 수술했던 보형물이나 연골이 가끔 튀어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곳은 코를 절개를 하고 절개한 부위를 봉합을 한 후에 봉합을 한 부위가 잘 안 묻어나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수술하고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 즉 4주 정도는 강한 자극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들의 샘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리콘 보형물이라도 이게 몇 mm인지가 사실은 부위마다 틀려요. 여기는 1mm라면 여기는 4mm고 여기는 3mm고 여기는 5mm고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몇 mm 보형물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코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콧뿌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코에서 가장 낮은 부분인 이 부분이 몇 mm냐가 이 실리콘의 미리수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미리수는 보통은 실리콘의 뒷면에 숫자로 써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7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7mm짜리 보형물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4.5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4.5mm짜리 보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에는 의사들이 이 실리콘의 미리수를 재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읽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 보형물의 미리수와 실리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